조나스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기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아버지는 담요를 개고 서랍장을 닫으면서 물건들을 치우고 있었다. 마치 놀이터에서 그랬던 것처럼 조나스는 또다시 목에 매는 느낌이 들었다. 생명이 끊긴 병사의 피투성이 얼굴이 보였다. 그 기억 속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기를 죽였어. 아버지가 아기를 죽였어. 조나스는 자신이 알아버린 진실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조나스는 화면을 계속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방안을 정돈했다. 그런 다음 바닥에 놓아두었던 작은 골판치 상자를 집어들고 침대에 올려놓았다. 아버지는 아기의 가냘픈 몸뚱이를 넣고는 뚜껑을 꼭 덮었다. 아버지는 상자를 들고 방 반대쪽으로 갔다. 아버지가 벽에 있는 작은 문을 열자 뒤편의 어둠이 눈에 들어왔다. 학교에서 쓰레기를 집어넣는 자동 운반 장치와 비슷한 종류의 장치인 듯 했다. 아버지는 아기가 담긴 상자를 자동 운반 장치 속에 밀어넣고 있었다. 잘 가라 이 녀석아. 조너스는 아버지가 방을 나가면서 말하는 걸 들었다. 다음 순간 화면이 꺼졌다. 기억 전달자가 몸을 돌리고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아나운서를 통해 로즈메리가 임무해제 신청을 했음을 알았을 때 나는 테이프를 틀어 그 과정을 보았지. 화면 속에서 로즈메리는 늘 보았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지. 그들은 주사기를 가지고 와서 로즈메리에게 소매를 거두라고 요구했어. 조너스, 넌 어쩌면 로즈메리가 그다지 용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했지? 사실 난 용감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뭔지 무슨 뜻인지 그저 알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여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뿐이었어. 한없는 무기력함에 비참해져서 그리고 난 로즈메리가 그들에게 자기가 직접 주사하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그리고 로즈메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 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어. 기억 전달자가 그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 이것이 임무해제란다. 넌 임무해제에 대해 궁금해했지. 조나스는 마음속에서 맹렬하게 솟아오르는 어떤 감정을 느꼈다. 끔찍한 고통이 울부짖음을 타고 밖으로 터져나오려고 했다. 안 갈래요. 집에 안 갈 거예요. 기억 전달자님도 가라고 하시지 못해요. 조나스는 흐느끼고 소리치면서 두 주먹으로 침대를 마구 내리쳤다. 똑바로 앉아라, 조나스. 기억 전달자가 엄한 목소리로 조나스에게 말했다. 조나스는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울먹이고 발발 떨면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조나스는 기억 전달자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오늘 밤에는 여기 있어도 된다. 너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하지만 내가 네 기초 가족에게 알릴 동안 조용히 있으렴. 네가 우는 소리를 어느 누구도 들으면 안 돼. 조나스는 화가 난 표정으로 기억 전달자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그 어린 쌍둥이 아기들이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 외엔 말이에요. 조나스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기억 전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마침내 조나스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듯 몸을 움츠린 채 어깨를 들먹이며 앉았다. 기억 전달자는 스피커로 다가가서 스위치를 켰다. 기억 전달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새 기억 부여자의 기초가족에게 추가 훈련을 위해 그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알리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 전달자님 지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말했다. 그러자 조너스가 잔인하고 빈정대는 목소리로 그 흉내를 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 전달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 전달자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기억 전달자님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기억 전달자님 노인들을요? 어린 아기들을요? 그들을 죽인다면 행복하겠습니다. 기억 전달자님 지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 전달자님 무엇을 도와드릴? 조너스는 멈출 수 없는 듯 보였다. 기억 전달자가 조너스의 양 어깨를 꼭 붙잡았다. 그러자 조너스는 아무 말 않고 고개를 들어 기억 전달자를 쳐다보았다. 내 말 잘 들어라, 조너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전에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사실이니까 그런 말을 했다. 그게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그게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삶이다. 만약 네가 후계자로 선출되지 않았더라면 너 역시 그렇게 살아야 했을 거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조너스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하도록 지시받았기 때문이야. 네 아버지는 지시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른단다. 기억 전달자님은 어떠세요? 기억 전달자님도 제게 거짓말을 하시나요? 조너스가 내뱉듯이 물었다. 내게는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난 내게 결코 거짓말한 적이 없어. 조너스는 기억 전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임무의 죄는 언제나 그런가요? 3번 규칙을 어긴 사람들에게, 노인들에게 그들은 노인들도 죽이나요? 그래 사실이다. 그럼 피오나는 어때요? 피오나는 노인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노인을 돌보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피오나도 이미 아나요? 이 사실을 알면 피오나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조나스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다. 피오나는 이미 임무해제 기술을 훈련받고 있다. 네 빨강머리 친구는 매우 유능해. 하지만 피오나가 배운 삶에는 느낌이란 게 없어. 조나스가 팔짱을 껴서 자기 몸을 감싸고는 몸 전체를 앞뒤로 흔들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전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기억전달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단 저녁을 주문하자.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자. 조너스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심술궂고 빈정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다음엔 느낌을 교환할 거고요. 기억 전달자는 슬프고 고통스러우며 공허한 듯한 웃음을 지었다. 조너스, 여기서는 너와 내가 진짜 느낌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란다. 우린 이제 거의 1년 동안이나 느낌을 교환해 왔잖니. 조너스가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기억 전달자님. 화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기억 전달자가 조너스의 웅크린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밥을 먹고 나서 계획을 세우자. 조너스가 당황하여 쳐다보았다. 무슨 계획 말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기억 전달자님이 있기 전에도 그보다 전에도 옛날 아주 옛날부터요. 조너스의 입에서 이미 익숙해진 말들이 저절로 피어나왔다. 잠시 후 기억 전달자가 말했다. 아주 오랫동안 그랬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기억은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지. 사람도 역시 한때 모든 것을 느낀 적이 있었다. 너나 나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한때 긍지, 슬픔, 그리고 사랑, 그리고 조나스는 말을 이으면서 자신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그 가족 풍경을 떠올렸다. 그리고 고통. 조나스는 다시 병사를 떠올렸다. 기억을 품는 게 가장 큰 이유는 고통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그러니까 기억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 전 기억 전달자님과 기억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조너스가 활기를 찾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네 말이 맞다. 지난 1년 동안 너와 함께함으로써 나는 이제 모든 게 변해야 한다고 깨달았지. 지난 여러 해 동안도 그래야 한다고 느꼈지만 너무 가망없는 듯 보였단다. 기억 전달자가 천천히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시간 전에 네가 나에게 그걸 다시 깨닫게 했지. 기억 전달자를 바라보며 조너스는 말을 새겨들었다. 밤이 늦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거듭했다. 조너스는 원로들만 있는 기억 전달자의 긴 외투를 걸친 채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이 계획한 일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실패로 끝난다면 살해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이 마을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을 거야. 조너스는 기억 전달자에게 말했다. 좋아요, 말씀대로 하겠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해볼 거예요. 하지만 전 기억 전달자님도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기억 전달자가 고개를 저었다. 조너스, 몇 세대에 걸쳐,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이 마을에는 기억 보유자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억을 품고 있단다. 지난 1년 동안 난 그 기억들 가운데
많은 것을 내게 전달했지. 그리고 난 기억들을 되돌려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그 방법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일 네가 탈출한다면, 네가 사라지면 조너스 넌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겠지? 조너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었다. 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기억 전달자님께서 저와 함께 가신다면. 기억 전달자가 고개를 저으며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고는 계속 말했다. 만일 네가 달아난다면, 저 편에 도착한다면, 다른 세계로 간다면 네가 간직했던 기억들을 마을 사람들 스스로 간직해야 해. 물론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그로 인하여 지혜도 약간 없겠지. 하지만 그 일은 사람들에게 몹시 힘든 일일 거야. 10년 전 로즈메리를 잃었을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로즈메리가 간직했던 기억들이 사람들에게 돌아왔고 마을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지. 그 기억들은 지금 내 기억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였단다. 네 기억이 사람들에게 돌아온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할 거야. 처음에 내가 어떻게 널 도왔는지 기억해보렴. 기억을 받아들이는 게 아직 낯설었을 때 말이야. 조나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아주 무서웠어요. 그리고 많이 아팠어요. 넌 그때 내가 필요했지. 마찬가지로 네가 사라지면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할 거다. 별 상관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대신할 누군가를 발견할 거예요. 새로운 기억 보유자를 선출할 거예요. 훈련받을 준비가 된 아이가 없단다. 지금 당장은 말이야. 사람들은 물론 선출을 서두르겠지. 하지만 적당한 자질이 있는 아이가 생각나지 않는구나. 색깔 옅은 눈을 한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하지만 그 애는 겨우 6살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도 그 아이를 알고 있다. 이름이 아마 캐서린이지. 하지만 그 앤 너무 어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억들을 억지로 떠맡을 수밖에 없겠지. 조나스는 계속해서 간청했다. 저와 같이 가주세요, 기억 전달자님. 그러나 기억 전달자는 확고한 태도로 말했다. 안 돼, 난 여기 있어야 해. 나도 너와 같이 가고 싶다, 조나스. 하지만 나마저 너와 함께 간다면 사람들을 기억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두 빼앗는 거야, 조나스. 마을은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이 방치될 거야.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찾아올 거다. 아마도 사람들은 스스로를 파괴할 거야. 난 갈 수 없어. 조나스가 다시 한번 말했다. 기억 전달자님, 우리 두 사람은 더 이상 마을을 돌볼 필요가 없어요. 기억 전달자가 의아한 듯이 웃음을 지으며 조나스를 바라보았다. 조나스는 고개를 숙였다. 물론 누군가 사람을 돌봐야 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기억 전달자가 한숨을 쉬었다. 조나스, 어떤 경우든 난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거다. 지금 난 너무 쇠약해 있어. 내가 더 이상 색깔을 볼 수 없다는 걸 아니? 그 말에 조나스는 상심했다. 조나스는 기억 전달자의 손을 잡았다. 기억 전달자가 다시 말했다. 너에겐 색깔들이 있다. 그리고 용기가 있지. 네가 강해지도록 도와주마. 조나스가 기억 전달자에게 상기시켰다. 1년 전 제가 막 12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색깔을 보기 시작했을 때, 기억 전달자님께서는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물너머를 보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전 이해할 수 없어요. 기억 전달자의 표정이 밝아졌다. 내 말은 사실이다. 네 모든 지식과 기억 그리고 네가 배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아니? 그건 내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이다. 난 그에 관련한 기억들을 내게 조금도 넘겨주지 않았다. 난 마지막까지 그걸 혼자서 간직하고 싶었지. 뭘 간직해요? 내가 너보다 어렸을 때 내게 그 현상이 시작되었지. 하지만 내게 그건 사물 너머를 보는 능력이 아니었어. 좀 달랐지. 내게 그 일은 사물 너머를 듣는 능력으로 나타났어. 조던스는 얼굴을 찌푸리며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무슨 소리 들으셨는데요? 기억 전달자가 웃으며 말했다. 음악이야. 난 정말 놀라운 무언가를 듣기 시작했어. 음악이라는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조금 전해주마. 조나스가 단호한 태도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기억 전달자님이 그 기억을 간직하시길 바래요.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간직하세요. 다음날 아침 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한
한 후 조나스는 자신이 얼마나 바쁘면서도 즐겁게 밤을 보냈는지 능척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역시 웃으면서 전날 얼마나 바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수업 시간 내내 조나스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검토했다. 늘 놀랄 만큼 간단한 계획이었다. 조나스와 기억 전달자는 어젯밤 늦도록 그 계획을 검토하고 또 검토했다. 앞으로 2주일 동안 12월 기념식이 열릴 때까지 기억 전달자는 용기나 힘에 관련된 기억을 조너스에게 모두 전할 것이다. 그 기억들은 조너스가 다른 세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었다. 두 사람은 다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믿었다. 조너스가 가야 할 길은 매우 힘들고 고된 길이었다. 기념식 전날 밤에는 조너스는 몰래 집을 떠날 것이다. 어쩌면 전체 계획 중 이 부분이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을 수 있었다. 공적인 사무가 없는 경우 집에서 나가는 것은 중대한 규칙이 옆반이기 때문이었다. 한밤중에 떠날 거예요. 조나스가 말했다. 그때쯤이면 음식물 수거원들도 저녁 식사 시간에 남은 것들을 다 모아갈 거고 도로 청소부들도 그렇게 일찍 일을 시작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 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 눈에 띄면 어떻게 해야 할진 나도 모른다. 조너스, 물론 난 탈춤 관련 기억들을 모두 간직하고 있다. 끔찍한 장소로부터 달아난 사람들에 관한 역사적 기억 전체를 말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때마다 달라. 이번 경우와 같은 기억은 없다. 조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절 보지 못할 거예요. 기억 보유자로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넌 이미 높은 존경을 받고 있어. 그러니 아주 강하게 의심받진 않을 거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전 기억 전달자님을 위해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중이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 시간에 바깥에 있게 된 건 모두 기억 전달자님 탓이라고 할 거예요. 조너스가 기억 전달자를 놀렸다. 그 말에 두 사람은 조금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하지만 조너스는 여벌옷을 가지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마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용히 자전거를 강둑에 가지고 가서 수풀에 감추고 그 옆에 옷을 놔둘 것이다. 그런 다음 어둠 속을 걸어서 별채로 향할 것이다. 기억 전달자가 설명했다. 야간 안내어는 없을 거다. 문을 열어놓으마. 넌 방 안으로 살짝 들어오기만 하면 돼. 널 기다리마. 아침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일어나서 조너스가 사라졌다는 걸 알 것이다. 두 사람은 조너스의 침대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할 것이다. 조너스가 아침 일찍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러 갔고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에 돌아올 거라는 내용의 편지를 말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초조하겠지만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이다. 다만 조너스가 경솔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를 꾸짖으려고 마음먹을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는 화가 나서 조너스를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조너스가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마침내 그들은 조너스가 없이 릴리아 기념식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너스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일이 두 분의 부모 역할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제 무례함을 신경 쓸 겨를이 없겠죠. 게다가 모든 사람이 기념식의 골몰에서 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전 12살이고 훈련 중이니까요. 전 더 이상 또래 모든과 함께 앉을 필요가 없어요. 애셔는 제가 어머니나 기억 전달자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아버지 어머니는 네가 애셔와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조너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제가 거기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난 그때쯤이면 멀리 가 있을 거고. 아침마다 기억 전달자는 스피커를 통하여 자동차와 운전사를 부르곤 했다. 기억 전달자는 종종 주변 지역을 찾아가 거기 원로들을 만났다. 기억 전달자가 책임져야 하는 곳은 주변 모든 지역에 걸쳐 있었다. 따라서 그건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보통 기억 전달자는 12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작년에는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조너스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참석한 것이다. 기억 전달자의 생활은 마을 사람들과 크게 달랐다. 아무도 기억 전달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마을 바깥으로 나가기로 결정한 사실에 입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운전사와 자동차가 도착하면
운전사와 자동차가 도착하면 기억 전달자는 운전사에게 간단한 심부름을 시킬 것이다. 운전사가 없는 사이에 기억 전달자는 조너스가 자동차의 화물칸에 숨도록 도울 것이다. 조너스는 2주일 동안 배급받은 식사에서 조금씩 떼어서 보관해 두었던 음식물을 가져갈 것이다. 기념식이 시작될 것이고 마을 사람이 모두 참석할 것이다. 아마도 그때쯤이면 조너스와 기억 전달자는 멀리 떠나 있을 것이다. 점심 무렵 조너스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 일을 심각하게 걱정할 것이다. 물론 기념식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곧 수색자들이 마을에서 파견될 것이다. 조너스의 자전거와 옷이 발견될 때쯤에는 기억 전달자가 마을로 돌아왔을 것이고 조너스는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을 것이다. 마을로 돌아온 기억 전달자는 사람들이 혼란과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발견할 것이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위안이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기억 전달자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다. 기억 전달자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모여있는 마을 회관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 주의를 집중시킬 것이다. 그 직후 기억 전달자는 조너스가 강에 빠졌다고 엄숙하게 선언할 것이다. 그 즉시 상실 기념식을 시작할 것이다. 조너스.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칼렙에게 그랬던 것처럼 커다란 소리로 조너스의 이름을 외칠 것이다. 기억 전달자가 그 외침을 이끌 것이다. 사람들은 일제히 함께 조너스의 이름을 더 천천히 점점 부드럽게 부르다가 마침내 조너스가 단지 죽음을 애도하는 중얼거림에 지나지 않을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의 삶에서 조너스의 존재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그 기나긴 날이 끝날 무렵 그 이름은 영원히 사라져서 다시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쯤이면 마을 사람들은 조너스 한 사람의 운명보다는 기억들을 직접 품어야 한다는 엄청난 사태에 관심이 돌릴 것이다. 그때 기억 전달자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기나긴 계획이 끝날 무렵 조너스가 말했다. 네, 마을 사람들에게 기억 전달자님이 필요할 거란 사실을 제가 이해해요. 하지만 제게도 기억 전달자님이 필요할 거예요. 제발 저와 함께 가세요. 마지막으로 간청했지만 조너스는 이미 어떤 대답을 들을지 알았다. 기억 전달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일은 그걸로 끝난 거야. 마을 사람들이 변화하고 기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다음엔 말이다. 내게 감사한다, 조너스. 네가 없다면 난 결코 마을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네 역할은 탈출하는 것이고 내 역할은 여기에 머무르는 거야. 조너스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저와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억 전달자님. 기억 전달자가 그를 끌어안았다. 널 사랑한다, 조너스. 하지만 난 다른 곳으로 날 사랑한다. 조너스. 하지만 난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여기서 할 일이 끝나면 난 내 딸과 함께하고 싶다. 풀이 죽은 채 멍하니 방바닥을 바라보던 조너스가 매우 놀란 표정으로 기억 전달자님을 쳐다보았다. 기억 전달자님께 딸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배우자가 있었단 말씀을 예전에 하셨지만 하지만 전 기억 전달자님의 딸에 대해선 몰랐어요. 기억 전달자가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이 함께했던 지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조너스는 기억 전달자의 얼굴에 진정 행복한 표정이 떠올라있는 걸 알았다. 기억 전달자가 말했다. 그 애 이름은 로즈메리였단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수 있어. 조너스는 그날 내내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다. 모든 것이 그토록 신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모조리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날 밤 조너스는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마을이 조용히 잠에 빠진 후 조너스는 집을 떠났다. 몇몇 작업자들이 아직 돌아다닐 시간이기에 상당히 위험했다. 하지만 소리내지 않고 살그머니 움직여 아무 눈에도 띄지 않고 불 꺼진 집과 아무도 없는
마을 중앙 광장을 지나 강 쪽으로 갔다. 광장 뒤편으로 노인의 집과 그 별채가 밤하늘에 우뚝 솟은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다. 1분 1초가 소중했다. 조금이라도 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다. 다리 위에 이르러서도 조너스는 자전거 위에 몸을 굽히지 않고 페달을 밟았다. 다리 아래에서 검게 출렁이는 물결이 보였다. 놀랍게도 마을을 뒤로 했지만 아무런 두려움이나 후회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친구들을 두고 오는 게 매우 슬펐을 뿐이다. 갑작스러운 탈출에 따른 위험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기억 전달자에게는 사물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음을 알아채기를 조너스는 간절히 바랐다. 사건은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났다. 릴 그렇트 조너스의 기초 가족은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릴리는 수다를 떨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인상적인 말을 했으며 가브리엘은 말을 위해서 행복하게 놀면서 옹알이를 했다. 가브리엘은 이따금씩 조너스 쪽을 즐거운 듯이 바라보며 아마도 조너스가 집 밖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 기쁜 듯했다. 아버지가 아기 쪽을 힐끗 보면서 말했다. 재밌게 보내라. 이 녀석, 네가 이 집에 손님으로 오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조너스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실망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글쎄 말이야. 어젯밤 가브리엘이 밤새 아기의 집에 머물렀거든. 오늘 아침에 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브리엘이 없었던 건 그 때문이야. 나는 네가 집에 없을 때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 사실 이 녀석이 그동안 아주 잘 잤잖니.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물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 아버지가 슬픈 미소를 띄었다. 무슨 문제 정도가 아니야. 엄청났어. 가브리엘이 밤새도록 울어댔지 뭐야. 야간 근무자들이 손 쓸 수조차 없었지. 내가 도착할 즈음에 모두 완전히 지쳐 있었어. 마루에서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꾸짖듯이 혀를 차며 릴리가 말했다. 가브리엘이 나쁜 녀석. 그래서 우린 이제 결정해야 했단다. 오늘 오후 회의를 했을 때 나조차도 가브리엘을 임무해제하는데 한 표를 던졌단다. 도너스가 포크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임무해제라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건 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당신 말이 맞아. 어머니가 단호한 몸짓으로 맞장구 쳤다. 릴리도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너스는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언제예요? 가브리엘이 언제 임무이지 않은데요? 내일 아침에 첫 번째로. 우리는 곧 이름받기 기념식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녀석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아버지는 달콤하고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가브리엘. 아침엔 안녕. 조너스는 강 반대편으로 와서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마을이 잠에 빠진 채 펼쳐져 있었다. 조너스는 자신이 없어도 새벽에 오면 늘 그래왔듯이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삶이 계속될 것이다. 아무것도 예상 밖의 일을 겪거나 불편한 일을 맞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삶이 색깔도 고통도 과거도 없는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조너스는 발로 페달을 다시 힘차게 밟으며 길을 따라 계속 달렸다. 뒤돌아보는데 시간을 쓰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어긴 규칙들만으로도 잡히면 처벌받기에 충분했다. 첫 번째, 밤에 집을 떠났다. 이 일은 중대한 위반이었다. 둘째, 음식을 훔쳤다. 수거원이 가져가도록 쉽게 집 계단에 놓아둔 음식물 찌꺼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역시 매우 심각한 범죄였다. 셋째, 아버지 자전거를 훔쳤다. 아버지 물건은 하나도 손대고 싶지 않았다.
또 평소에 타던 자전거보다 훨씬 큰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어둠에 잠긴 자전거 보관소 옆에서 잠시 망설이기는 했다. 하지만 아버지 자전거 뒤쪽에는 따로 어린이 좌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브리엘까지 데리고 나왔다.